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세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기리분들. 자, 증시 분위기가 안 좋은 이때 그래도 조금 바닥을 다지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내일부터는 좀 좋은 흐름 나왔으면 좋겠네요.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첫 번째입니다. FOMC 의사록이 어때? 어제 저녁 미국에서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되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도 예상보다 매파적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 또 미국 증시가 하락 마감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9월 달에는 그래도 동결할 거다. 그런데 11월은 솔직히 장담 못한다. 베이비 스텝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예측이 많아지고 있고 그 말인즉슨 앞으로 금리가 한 단계는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채권 금리가 또다시 상승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제까지 10년물, 30년물 금리가 5거래일 연속 상승하고 있으며 특히 10년물은 4.258까지 올라가며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했을 때죠. 무려 15년 전 그 이후에 처음으로 이렇게 높은 금리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이런 걸 봤을 때 정답은 나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금리가 무한정 올라갈 수도 없고 만약에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한 번이 거의 끝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은 지금 채권 금리가 거의 상단 근처다. 최소한 어깨는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죠. 충분히 1년에서 2년 보고 채권 투자를 해볼 만한 그러한 타이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채권에 관심이 있다면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다음입니다. 초전도체가 또다시 난리. 오늘 초전도체가 처음에는 오르나 싶더니 쭉 빠지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렇다면 갑자기 왜 이러는가 갑자기 혼자 일어나 봤더니 그래도 나름 이유가 있었네요. 시장에서는 네이처에서 LK99가 초전도체가 아니다 이러한 기사를 낸 것에 주목한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매우 혼란스러운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진짜 예측 불가능한 흐름이 나올 수 있고 오늘이 고점이었을 수 있는 그럴 확률도 분명 조금은 존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투자하신다면 안전하게 투자하시길 바라고 다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초전도체가 진짜라면 당연히 이게 말할 것도 없겠죠. 계속 올라가겠지만 혹시나 이게 좀 우리가 원하는 그러한 결과를 주지 않는다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떨어질 확률이 조금씩 높아진다는 거는 꼭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뉴스에 팔아라 잊지 마시기 바래요. 다음입니다. 오늘 상장 기업이 있었죠. 빅텐츠 성공적으로 상장을 했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 저 기리씨 한 말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늦잠 잘걸 이렇게 아침에 말을 했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왼쪽에 보다시피 처음에 갑자기 쭉 급등을 합니다. 그래서 저 기리씨는 오케이 이 정도면 됐어. 커피값 2잔 얻었다 라는 생각에 매도를 했는데 근데 이게 계속 올라가서 4만원 넘게 올라가는 모습을 나타내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은 배가 아팠습니다. 어쨌든 빅텐츠 좋은 흐름을 나타냈고 적게는 커피값, 많게는 치킨값까지도 획득할 수 있던 공모주로 마무리가 되었네요. 참고로 빅텐츠는 20년 동안 드라마를 제작했던 그 기업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기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중국 GDP 전망 줄하향. 글로벌 투자 은행들이 연달아 중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을 하향 조정을 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JP모건 체이스는 5%에서 4.8%로 하향 조정했으며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번에 처음으로 하향시킨 게 아니죠. 지난 4월부터 매달 4개월 연속 낮추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이거 중국 증시가 좀 큰 충격이 오면은 우리도 같이 덩달아 빠지는 거 아닌가 라는 걱정을 해볼 수 있는데 그런데 이 와중에 좀 특이한 생각이 있더라고요. 중국이 만약에 경기 침체에 들어가더라도 오히려 우리에게 호재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중국 경기가 둔화하면은 원자재 수요가 감소하지 않겠습니까? 중국이 경제가 좋지 않으니까 세계의 공장이라고 불리는 중국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원자재 가격이 하락할 수밖에 없고 이렇게 되면 인플레 압력을 당연히 낮출 수 있겠죠. 석탄 가격도 떨어지고 유가도 떨어지고 등등 모든 게 하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안 그래도 인플레가 아직까지는 걱정 아니겠습니까? 이 인플레 부담을 덜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나라는 좋다라는 이야기도 한다고 하네요. 다만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뭔가 미국 입장일 것 같고 옆에 있는 우리나라는 중국이 진짜 메롱 그 자체가 된다면은 거기서 자유롭지는 않겠구나 라는 생각도 동시에 해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가장 좋은 거는 전부 다 잘 먹고 잘 살면서 전 세계 증시가 다 쭉쭉쭉 오르는 그런 모습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중국 소비주가 다시 하락 중. 최근 들어 좋은 흐름을 나타냈던 중국 소비주. 그런데 어제 오늘 조금씩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얘네가 갑자기 조정받는 이유가 뭔가 봤더니 바로 이거에서 자유로울 수 없겠죠.
중국 경기 둔화 소식, 그리고 이렇게 투자 심리가 악화되는 이유는 정말 심플합니다. 바로 이 생각에서 파생되는데요. 야, 잠깐만, 중국 애들이 경기 침체래. 그러면은 애들이 돈이 없잖아. 그러면은 한국 오겠냐? 라는 아주 기본적인 생각에서 나오는 건데, 그런데 누가 봐도 야, 이게 근데 진짜 맞는 말이다 라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투자 심리가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는 중국인들이 지갑을 화끈하게 열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 특히 대형주가 여기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고 해요. 그래서 대형주보다는 중국 소비주를 보려면 소형주를 보는 게 좋다라는 의견도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걸 볼 때는 항상 느끼는 바죠. 야, 진짜 중국 관련주도 뭔가 노이즈가 계속 나오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고, 그에 비해 미국에 관련된 그러한 섹터에 투자할 때는 뭔가 좀 진득한 맛이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증시 하락을 걱정 마라. 오늘 코스피가 단기간으로 2,500이 깨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다행히도 아랫골이 달고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증권가에서도 지금 현재 단기적으로 2,500을 밑돌 수는 있으나 이게 장기화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증시가 더 빠지지 않는 이유가 뭔가요? 라고 물어봤더니 그 이유는 과거에도 헝다 등 중국 이슈로 단기 급락한 적이 몇 번 있었는데 지금도 이때와 솔직히 다르지 않다며, 그때도 고점 대비 7% 정도 하락하고 그 하락을 마무리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고점 대비 7% 하락을 봤을 때는 딱 2,470 이 정도 라인으로 볼 수 있다고 하네요. 다만 이거는 그냥 단순한 숫자 노름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여기가 저점이다 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거를 찍을 수도 있고 안 찍을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우리의 전략은 어떤 식으로 가져갈지,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방향성이겠죠. 다시 올라갈 수 있을지 아니면은 더 떨어질지, 최소한 이 부분은 고민을 해보면서 나의 전략을 수정해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기릿의 진짜 짧은 생각으로는 여전히 상방을 보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삼양식품 맵탱 론칭. 개인적으로 디자인도 그렇고 이름도 그렇고 좀 마음에 들었습니다. 뭔가 한번 들으면 진짜 안 까먹는 그런 이름 같지 않나요? 어쨌든 관련 내용을 보자면은 제2의 불닭볶음면을 위해서 삼양식품이 맵탱이라는 국물 라면을 출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이하게도 왼쪽에 보시다시피 맛을 3가지를 냈다고 하며 흑후추 소고기 라면, 마늘 조개 라면, 청양고추 대파 라면을 냈다고 하는데 과연 이 라면이 맛있을지 개인적으로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는 흑후추 소고기가 화끈한 매운맛, 청양고추 대파 라면이 깔끔한 매운맛이라고 하니까 나중에 출시되면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닭고기 값이 곧 내립니다. 얼마 전 정부에서 밀가루랑 라면을 압박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가격이 바로 하락했었는데, 그런데 그 다음 타자가 바로 닭고기였죠. 그리고 그때 당시 바로 이 닭값을 잡기 위한 해결책이 닭의 개체수를 늘리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그 결과인 닭고기용 종란 500만 개가 한국에 들어온다고 하며, 농축산부는 종란의 평균 부화율이 80%가 넘기 때문에 아마도 10월부터는 400만 마리 정도가 시중에 풀릴 것으로 보인다고 하네요. 다만 그렇다고 닭값이 드라마틱하게 싸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만 매달 육개가 수천만 마리씩 도축이 되기 때문에 400만 마리가 큰 영향을 주진 않겠지만 최소한 더 이상 비싸지진 않겠구나 라는 이야기는 해볼 수 있겠네요. 과연 치킨업계가 가격을 내릴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늘 보던 그 이야기입니다. 여전히 이어지고 있네요. AI 칩 좀 주세요. AI 반도체 칩이 부족한 현상이 지속되고 있어 이제는 AI 업계 히토류로 대우받고 있다고 합니다. AI 열풍으로 고성능 엔비디아 칩을 받으려면 대기 기간이 1년이나 걸리다 보니까 칩 확보를 위한 경쟁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그래서 벤처기업들은 지금 인재나 아니면 투자금 유치보다 GPU를 구하는 게 더 급선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칩 부족 현상이 생기려면 당연히 칩을 개발하는 업체도 생길 수밖에 없겠죠. 미국의 그로크라는 스타트업이 차세대 AI 칩을 만들 계획을 발표했는데 삼성전자의 파운드를 이용해 내년 하반기에 양산에 돌입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봤을 때 반도체에 대한 미래가 그렇게 어둡지는 않겠죠. 우리가 지속적으로 투자할 만한 섹터라고 볼 수 있고, 다만 우리나라 기업 특성상 드라마틱하게 올라가진 않겠죠. 천천히 올라가지만 언젠가는 우리가 모두가 만족할 만한 그러한 가격이 오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딱 지금부터 1년 안에 꼭 왔으면 좋겠네요. 다음입니다. 기초연금 소식을 쓱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령화로 노인층 인구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노년층 소득과 재산 수준이 높아지다 보니까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도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뭔 소린가 봤더니 기초연금은 노인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65세 이상 그리고 소득 하위 70% 대상인 노인분들에게 지급하는 걸 바로 기초연금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중요한 거는 처음에 만들어질 때는 1인 기준 월 소득 인정액이 40만 원 이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돈을 못 버시는 분들을 위해서 사실상 지급되는 거라고 볼 수 있었는데, 그런데 최근 거의 뭐 10년 됐겠죠. 그 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조금씩 오르면서 올해는 202만 원까지 벌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중요한 거는 실제 소득 수준은 더 높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월 소득 인정액을 계산할 때 각종 공제가 있기 때문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상황마다 좀 다르겠지만 월 300 넘게 벌어도 기초연금을 받는 일이 생긴다고 하는데,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근데 기초연금의 그 의미랑 좀 다르지 않니? 라는 이야기가 조금씩 나온다고 합니다. 생계에 어려운 사람들이 받는 게 아니라 이거는 뭐 거의 대부분 받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온다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거겠죠. 고령화 사회가 되다 보면은 지속적으로 노인분들이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기초연금을 많이 받아가다 보면은 결국 나라의 세수가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이유도 좀 있어 보이네요. 다음입니다. 금리가 오르니까 이것도 올라야죠. 주택 청약 저축 금리가 2.1%에서 2.8%로 상향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저도 벌써 이거 한 10년 정도 넣고 있는데 아마도 많은 분들이 반기실 걸로 생각이 되네요. 다만 이와 함께 무주택 서민을 위한 전세자금 대출과 주택 구입용 대출, 버팀목, 그 다음에 디딤돌이라고 말을 하죠. 이 녀석들의 금리도 오를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이거는 또 나쁘네요. 그리고 참고로 이거는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청약저축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연간 납입 한도는 240만원에서 이제는 300만원으로 확대가 된다고 하니까 혹시나 좀 많이 넣으실 생각이라면 이 부분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다음입니다. 요즘 ATM기 찾기가 참 힘들어요. 특히 명절 전 그리고 부모님 생신 전 갑자기 로또가 사고 싶을 때 등등 아무리 찾아도 ATM기를 찾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기분 탓이 아니었네요. 실제로 ATM기가 줄어들고 있는데요. 올해 들어서만 하루에 2.5대씩 사라지고 있다고 하며, 그래서 4대 은행의 ATM기는 2년 전에 18,000대에서 지금은 16,000대로 2,000대나 사라지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ATM기가 줄어드는 이유가 뭘까요? 맞습니다. ATM기가 공짜로 돌아가는 게 아니죠. 한 대 유지 비용이 1년에 무려 1,000만 원이 넘는다고 하니까 당연히 은행 입장에서는 이거를 치우고 싶은 게 당연하고, 그런데 또 가면 갈수록 사람들은 사용도 안 하고 ATM기 수수료도 예전에는 있었지만 최근에는 거의 없다 보니까 돈도 안 되는 거 빨리 줄여버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23조 원 수출금융지원책. 정부에서 고금리와 경기 부진으로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추가 지원책을 발표했습니다. 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 기존에 지원하기로 했던 61조가 부족하다고 판단, 23조 원의 추가 지원책을 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 추가 지원금 어디로 들어가는가, 이상한 데 들어가는 거 아닌가 라고 봤더니 그냥 깔끔하게 수출 기업들에 대한 대출금리 인하에 투입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반도체, 2차전지, 바이오, 원전 등 4대 핵심 분야에 대한 산업은행 대출 금리를 최대 1.2% 인하하고 일반 시중은행도 금리 우대 상품을 마련을 한다고 합니다. 자, 위 4가지 섹터 우리가 앞으로 계속 투자할 만한 섹터일 수밖에 없겠죠. 특히 원전을 제외하고 나머지 3가지는 최소한 향후 10년간은 더 투자를 할 것 같은데, 이러한 부분이 또 증시에도 반영이 되어서 우리의 배도 든든해졌으면 진심으로 좋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리딩방 집중점검. 개인들의 주식시장 참여가 활성화되는 가운데 최근 리딩방이 성행하며 테마주와 관련된 허위 풍문을 유포하고 선행 매매까지 일삼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에 금감원이 경찰과 합동해 연말까지 합동 단속반을 운영을 한다고 합니다. 자, 여기에 대한 피해가 당연히 기름들 없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몇백 프로를 불려주니 예전에 내가 10만원에서 지금 10억의 자산가가 됐니 마니 그런 얘기에 속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유전자 가위 치료제. 유전자 가위를 아시나요? 저도 공모주를 공부하면서 처음 알게 된 건데, 간단히 말해서 유전자를 자르고 편집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유전자 그거 보이지도 않는 거 그걸 어떻게 자르고 편집하겠습니까? 진짜 엄청난 기술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 기술이 상용화된다면은 당연히 지금까지 치료하지 못했던 질병도 치료할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런데 지금까지는 계속적으로 연구만 했지만, 그런데 이 유전자 가위를 적용한 치료제가 최초로 FDA 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치료제는 바로 미국의 버텍스 제약과 스위스의 크리스퍼 테라퓨틱스가 공동 개발한 엑사셀로
겸상적혈구 빈혈 환자를 위한 치료제라고 합니다. 이 치료제가 허가를 받게 되면 유전자 가위를 활용하는 다른 기술들도 주목을 받을 수 있겠네요. 그리고 혹시나 우리나라에서 또 유전자 가위 관련주 이런 게 나올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노동 생산성이 너무 낮다. 한국이 OECD 회원국 가운데 노동 생산성이 최하위권에 이른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노동하는 시간 대비 생산량이 조금은 떨어진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수준인가 봤더니 OECD 37개 회원국 중 33위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낮다라고 볼 수 있고, 참고로 노동 생산성은 일정 시간 투입된 노동량과 생산량의 비율을 의미하는데, 이게 낮다는 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똑같은 시간을 일을 해도 우리나라의 노동자 생산성이 조금 떨어지는구나 라는 이야기를 해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악화되면 악화될수록 갈수록 우리나라의 경쟁력이 사라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면 이거를 어떤 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가 봤더니 당연히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어떤 게 더 효과적일지는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강성 노조의 불법 행위 막기 등이 있고, 그리고 또한 집중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생산성을 높이는 데는요. 그래서 노동자들이 집중할 수 있게 노동시간 유연하기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한다면 노동 생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어쨌든 개인적으로 조금 의외였습니다. 우리나라 일꾼 하면은 전 세계에서 인정하는 일꾼 이런 얘기가 많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지표만 봤을 때는 생각보다는 낮은 걸 확인할 수 있다고 하네요. 마지막 소식입니다. 넷플릭스가 게임도 글로벌 OTT 업체 넷플릭스에서 게임 서비스를 본격 출시한다는 소식입니다. 현재 캐나다, 영국 등에서 일부 회원을 통해 베타 테스트를 시작했는데, 어떻게 게임을 하나 봤더니 TV를 이용하고 스마트폰 컨트롤러로 이렇게 게임을 한다고 하네요. 참고로 앞서 넷플릭스는 모바일 게임 서비스를 출시한 적도 있었고, 지난 3월에는 모바일 게임 컨텐츠를 개발 중이다 이렇게 밝힌 바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는 진짜 출시하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어떻게든 넷플릭스 안에 사람들을 가둬두려고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연 효과적인 방법이 될지 나중에 출시되면 게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오늘이 저점이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